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그리고 기사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그 2017년 요번에 이제 2회차죠, 그죠? 네, 2회 시험부터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랑 시각 디자인 기사 시험이 바뀝니다. 기존의 시험 방식과 이제 시험 방식이 바뀌어요. 그 시험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기존에 했던 어떠한 그 원리나 방법이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험 방식이 좀 바뀌는 건데, NC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NCS라고 해서 우리 그 국가 직무 표준, 국가 직무 표준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어떤 직무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표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정했을까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각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시각 디자이너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막연하게 엄청나게 공부들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랄까 좀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예. 기업은 기업대로, 또 준비하는 사람대로 좀 쓸데없는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시각 디자이너가 되려면 기술은 어떤 기술, 또 이런 것도 있어. 어떠한 마음가짐, 뭐 또 어떤 학교, 이 모든 것들을 다 표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어디 들어가면 되는 거야? NCS 사이트에 가셔서 시각 분류표에서 시각 디자인을 찾으면 거기에 쫙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 있는 거 찾아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각 디자인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직무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러한 NC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 또는 모든 그런 일정 같은 걸 다 통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들 때는 회사들이는 이렇게 시각 디자인 관련한 회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라는 어떤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받아주고 해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그런 표준을 만들어낸 걸 NCS, 국가 직무 표준, 국가 표준 직무, 이렇게 뭐 하는 걸 만든 거죠.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한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변해 안 변해? 계속 변하죠.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 혹 이게 어떠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버리면 더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잘 관리만 한다면 NCS라는 국가 표준 직무인 이 NCS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당장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 그래서 이 NCS를 기준으로 해서 자격 시험도 변경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 2회부터는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기사 시험의 시험 방식이 어떻게 하고 있다?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시각 디자인이라는 이제 산업 기사, 그다음에 뭐야? 산업 기사가 또 뭐가 있어요? 기사. 이 두 가지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특별하게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시험과 기사 시험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이제 어떤 요구하는 형식이 약간 더 다를 뿐이지 같아요. 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겠죠. 당연히 자격증. 자,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삶에 뭔 변화가 있느냐? 있죠. 있어요. 있는데 자격증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응? 자, 시각 디자인이라는 산업기사, 이 시험은 자격증이다. 뭐다? 자격증이다. 자격증이 뭐예요? 자격이 있어요 하고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괜찮아 라고, 이 사람 믿을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보증을 해주는데, 이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믿을만 해야 돼요? 안 믿을만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을 믿을 수가 있어요? 별로 없죠. 누굴 믿을 수 있니? 가장 믿음이 가는 게 국가죠. 어디? 국가. 그래서 국가가 보증해주는 자격증을 뭐라 그래요?
국가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도 있죠. 그걸 민간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신뢰감이 있어요? 요게 더 신뢰감이 있는 거죠.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겠죠.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는 국가 자격증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국가 자격증은 왜 믿을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잖아.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법에서 이 자격증은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사람과 사람으로도 이 구두로 계약하면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하지만 증거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뭘 써? 계약서를 쓰든지 뭔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서류를 작성을 하잖아. 근데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그 서류로 작성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관리하는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자격증 밑에 그 법적으로 이렇게 그 혜택이 보면 한 막 20개가 넘게 있어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산업기사는 16학점, 기사는 20학점이 인정이 돼요. 16학점, 20학점은요, 한 학년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것도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전공학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쓸만한 게 쓸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디자인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공무원인데 누굴 뽑아요? 디자이너를 뽑는 시험에서도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산점 5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60점 맞으면 65점 되는 거고 70점 맞으면 몇 점? 75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채용하는 그런 제한 경쟁도 있어요. 또 임용고시, 선생님 뽑을 때 공예 디자인 쪽 뽑을 때 또 가산점도 예전에 있었고 뭐 그런 또 그 회사들 중에 국가로부터 조달청에서 보면은 이제 수의계약 말고 입찰할 때 그 입찰해야 하는 회사들이 자격이 있어요. 그때 그 회사 직원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할 때 그런 업체들은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훨씬 선호한다. 그러니까 취업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왜 있는 거냐면은 우리 사회가 서로가 믿을 수 없어서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 처음 봤는데 어떻게 믿어? 못 믿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거의 비슷해요, 걔들은. 근데 우리 인간은 싫은데도 좋은 척, 좋은데도 싫은 척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땐 되게 성실한 척, 성실하지 않으면서도 성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것만은 믿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학력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따지는 게 뭐냐면, 선생님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학점을 줄 때 보통 좋은 학점을 받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 학점을 잘 받아요? 성실한 애들이 잘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이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일이야 배우면 돼요. 뭐 한 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성실하고 착실하고 뭔가 사회성이 있고 이런 사람을 선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 찍으면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갔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야?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죽이고 독하게 산 애들이야. 성실했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 뽑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간 아이들이 성실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그냥 취득하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요즘에? 어때? 힘들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그냥 그래. 자격증 따면 얘는 뭔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와서 듣고 하는 이런 성실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된다. 자, 그걸 떠나서 일단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 목적이 있어요. 뭐 하는 데 있다?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항상 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자, 디자인의 생명은 뭐냐? 창입니다. 뭐라고? 디자이너의 생명이 뭐라고? 창이야, 창의. 창의적이지 않은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이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 잘 몰라, 학생들이. 근데 뭔가 있어 보이긴 해, 그지? 디자인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가서 디자이너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직무상에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 세상에 어떠한 직무, 직업에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업에 대해 뭐가 있어요? 예, 귀천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있어요. 여학생들한테도 미팅 나갔는데 의과대 애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기술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랑 둘 다 정말 필요한 기술들이죠. 누구를 선호하니? 그랬더니 일단은 의대, 뭐 의과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 도대체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차별을 은근히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하튼 간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전에 컬러리스트 할 때도 얘기했었죠? 왜? 라고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알았어요? 로보트가 돼서는 안 돼요. 디자이너는. 해봐. 왜? 나한테는 왜요? 그래야죠. 그런 공부를 항상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디자이너는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왜지? 왜 그럴까? 디자인 공부한다는 게 무슨 그림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이 뭐니? 그랬더니 시각 디자인은 시각이니까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끔 만드는 뭐 이런 스타일을 만드는 뭐 그런 거 이런. 그러면 코로 하면 후각 디자인이고 귀로 하면 청각 디자인이고 혀로 하면 미각 디자인인가?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 뭔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뭔가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자,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되긴 돼요. 뭐든 열심히 하면 되긴 되는데 이 공부를 내가 왜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열심히 해야 효율이 올라가. 에? 그래서 저는 항상 저와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 것이고. 자, 오늘은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개론, 시각 디자인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참 강의 중에 좀 어렵게 생각되는 하기 싫고 어려운 강의 중에 하나가 시각 디자인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미술입니까? 컴퓨터 그래픽입니까? 아니에요.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다루는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냥 미술학원에서 보통 이렇게 미술학원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강의해 주나요? 보통 실습을 많이 한다고. 방법을 가르쳐주면 본인이 열심히 실습을 하는 위주예요. 저도 그게 좋아요. 해봐. 그리고 해보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주고. 얼마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설명을 해서 아이디어,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계속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날은 실습보다는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어.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그냥 그림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 암기해가지고 시험을 보려면은 한 1000개, 2000개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싹 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수학을 그냥 다 암기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문제를 다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요. 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본을 배워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배운 기본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 내가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인 것이지, 암기해가지고 그 암기한 대로 그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암기한 답을 끄잡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냥 암기해가지고 착한 일도 암기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창의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무슨 교육이에요? 누가 암기를 잘하나, 누가 말을 잘 듣나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들을 키워내자고 교육하는데 창의적이면 혼나요. 개기냐 그래요. 또 회사에서도 창의적인 사람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창의적이면 혼나요.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디자이너는 반드시 창의적이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시각 디자인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아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떠한 그런 디자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 애워가지고 시험에 뭐가 나와요? 그거 나올 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는 이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오늘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려면 여러분들 항상 뭐라고 해야 된다? 뭐라고 질문한다?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어요? 당연한 게 없어. 뭐가 당연한 게 있는데? 당연한 건 없어요. 항상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라고. 알겠죠? 선생님 말도 듣지 마세요. 제 말 듣지 마시고 부모님 말도 듣지 마세요. 착한 사람 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보처럼 엄마가 야 심부름 해줘 그랬더니 싫어요. 말 안 들어요. 선생님이 엄마 말 듣지 말랬어요. 그러면서 심부름 안 하는 그 바보가 되지 마시고, 부모님이 뭐라 얘기를 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듣긴 들어야 된다고. 들으라고. 대신에 그 말을 굳이 마음에 깊이 담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 그래서 필요한 거는 갖고 아닌 것은 그냥 웃으면서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막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는 나를 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선생님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그 의문은 딴지 걸라는 의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를 잘 못하면서 자기한테 손해되거나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딴지를 잘 걸어. 저게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해? 왜 저렇게 말을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왜가 아니에요. 아셨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기 위한 왜야. 아셨어요? 너도 행복해지고 왜? 디자인이 그런 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잖아.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잖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지?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없을까? 행복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의 다른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기 위한 왜 훈련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 왜에 대한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시각 디자인이 뭐냐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을 먼저 해요. 아이디어 스케치. 뭐 한다? 1교시는 아이디어 스케치.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합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점수 배점은 아이디어 스케치가 몇 점? 70점이고 컴퓨터 그래픽이 몇 점? 30점.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4시간을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3시간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이디어 스케치 몇 시간? 4시간. 컴퓨터 그래픽 몇 시간? 3시간.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총 7시간을. 자, 그렇다면은 아이디어 스케치가 70점이고 컴퓨터 그래픽이 30점이니까 합격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아이디어 스케치. 자, 그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는 스케치 보는 거다, 아이디어 보는 거다? 아이디어 보는 거다. 아셨어요? 자, 이랬는데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산업기사와 기사 둘 다 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시간 몇 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컴퓨터 그래픽 시간이 4시간. 그 다음에 기사는 몇 시간? 5시간으로 이렇게 변경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 시간으로 봤더니 아이디어 스케치보다 컴퓨터 그래픽이 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 봤자 몇 점? 30점밖에 안 되는데 왜 시간이 늘어났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선생님이 92학번이거든요. 저는 그때는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다 수작업 그래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술학원을 다녔어야 돼. 왜? 아트웍이 돼야 되니까 수작업으로. 근데 지금은 사실은
수작업을 잘하면 참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모든 것은 다 컴퓨터로 작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뭐예요? 컴퓨터 그래픽 그러죠. 예전에는 그냥 손으로 그리는 그래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그럼 대표적으로 그림과 사진. 그래서 그림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림,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에 관련한 이미지 관련한 프로그램은 포토샵. 그 두 가지는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다뤄야 돼요. 컴퓨터 그래픽이 어렵나요? 쉬워요. 근데 어렵다 싶다는 사람마다 달라. 난 쉬워. 그런데 해보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어렵겠지. 그래가지고 이 수작업 하던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불안감이라 그러나? 그런 걸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해, 안 해? 안 하면 잘해, 못 해? 못하면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잘해, 못 해? 못하면 재미없어,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겁을 내고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컴퓨터라는 건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 어렵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작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손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컴퓨터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이 균형감이나 이런 표현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꼭 하는 게 좋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컴퓨터의 작업의 시간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세 가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첫 번째,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가에 대한 공부. 스케치는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되는가 공부. 세 번째는 컴퓨터 그래픽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뭐에 대한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거야? 스케치.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느냐, 못 그려야 되느냐에 대한 비중이 떨어진 것이고 여전히 뭐가 중요해진 거예요? 아이디어의 비중이 중요해지면서 뭘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컴퓨터 그래픽이죠. 이제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그러면은 2시간으로 줄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 2시간 안에 또 계획서라는 것도 작성해야 돼. 뭘 작성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 산업기사는 작성하지 않고 기사만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산업기사도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사도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저는 이 바뀌기 이전부터 산업기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계획서를 작성하게 했었어요. 왜?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를. 아니,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를 내는 그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디자인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포토샵 켜놓고 사진 막 합성해요. 그러다 보고서 보기 좋네? 그것도 자기의 그냥 생각으로 보기 좋네?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달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 그렇게 작업을 하죠. 작업하기 전에 먼저 기획이라는 단계를 충분히 거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대로 가라는 얘기죠. 2시간 안에 자 그림도 그려야 되죠. 거기다가 계획서 작성하는 거니까 촉박해 안 촉박해? 결국 아이디어 오겠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채색을 이제 색연필 가지고 했었지만 이제 안 해요. 채색을 뭐 한다? 채색까지 하라면은 안 되죠. 이제 채색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썸네일, 러프, 컴프 스케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개를 요구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 몰라? 처음 이제 바뀌는 시험이니까. 하지만 아마 기존처럼 3일 방식이나 2일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자꾸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물어볼 때 뭐 칸은 어떻게 그리고 막 이런 정말 본질적인 질문들은 안 하고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시험은 only 합격과 불합격은 뭐로 결정된다? 아이디어로 결정된다는 거. 예,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나랑 이제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뭘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그림 못 그려서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뭔가에 대해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자 둘 다 채색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작업을 똑같이 하는데 기사는 왜 5시간이냐면은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한다? 프리젠테이션. 이거는 5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6페이지의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보통 뭐로 만들어요? 뭐로 만들죠? 파워포인트로 많이 만드니까 파워포인트로 만들든지 또는 인디자인,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하여튼 PDF 파일로 저장해도 되고요. 그죠? PPT로 저장해도 되고. 프로그램은 뭘 사용해도 좋아요. 보통 우리가 아트웍 작업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작업할 때도 일러포샵, 인디자인, 뭐 일러포샵만 쓰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기 때문에 5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산업기사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지 않아요. 그럼 또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만들까요? 하는데, 이거는 아이디어만 나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컴퓨터 그래픽만 할 줄 알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산업기사와 기사의 기본적인 틀은 아이디어 스케치와 컴퓨터 그래픽이고 70점, 30점의 배점은 그대로고 과거에는 4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똑같았고 기사는 계획서를 작성했었지만 이제 바뀐 건 어떻게 된다? 시간은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으로 바뀌었고 2시간으로 바뀐 이유는 채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작성한다?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2교시 때 기사는 뭘 더 만든다? 프레젠테이션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의 양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산업기사는 안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할 때는 채색 훈련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시험 볼 땐 채색은 안 하지만 저랑 연습할 때는 채색 훈련을 하실 겁니다. 그냥 채색하세요. 왜냐하면 컴퓨터 그래픽에서 색을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색을 배색하는 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연습할 때도 채색을 할까 안 할까 우리? 할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안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할 거예요. 재료는 뭘 사용할 거냐? 색연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채색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채색할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점수는 몇 점이 합격 점수예요? 60점이 이제 합격 점수입니다. 60점이 합격 점수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 실력을 보는 걸까요? 기본을 보는 걸까요? 기본을 보는 거예요. 이 60점이라는 점수는 여러분들이 정말 피 터지게 해야 되는 점수인가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냥 F만 면하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시험도 마찬가지, 정말로 그냥 60점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만 보는 시험이야. 어떤 기본?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기본이 있는 가를 보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의 핵심은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스케치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되지만 뭘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영화 전체의 기획과 감독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카메라 잘 달아야 돼요. 조명 잘 달아야 돼요. 사운드 잘 달아야 돼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제일 잘해야 되고, 그죠? 카메라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지만 정말 핵심은 뭐다? 관리 감독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스케치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컴퓨터 그래픽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가 하지 말래? 하지만 이거 잘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다. 본질적으로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된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창의적으로 내야 된다. 창의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60점이야. 뭐가 어려워. 기능적인 부분들 연습은요,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이제 스케치 연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모작을 할 겁니다. 뭐 한다? 모작이 뭐야? 모방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남이 작업을 해놓은 것을 똑같이 따라 그려볼 겁니다. 따라 그리면은 어떤 게 훈련이 될까? 일단 따라 그리니까 뭐가 늘어? 그림을 그리니까 스케치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또 남이 만들어 온 표현된 어떤 모양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자료잖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익히게 됐죠? 영어를 잘하려면 처음에 뭐부터 뭘 배워야 돼요? 문법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문법을 왜 배워? 시험 보는 거로 외우잖아. 문법은요, 하나의 규칙이고 표준이거든. 한국말의 문법과 영어의 문법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문법을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대할 때 그 문법을 생각 안 하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서 영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식 문법으로 영어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위한 시험을 보기 위한 문법을 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져서 그렇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법 플러스 문법이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단어. 응?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모작을 많이 하는 건 마치 뭘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단어 외운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면 뭐가 좋습니까? 표현이 느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왜 배우는 거야? 시험 봐서 좋은 점수 얻어 대학 가려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어는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유럽에 가셔서 영어 쓰셨죠? 네. 기본적인 거 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이러면 되잖아요. How much? 그리고 좀 그냥 플리즈만 붙이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통은 하겠지만 좀 더 내가 생각하는 걸 더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는 것은 마치 모작이랑 비슷한 거 아셨죠? 그래서 모작을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20개를 똑같이 그리실 거예요. 아셨어요? 네. 20개를 여러분들이 그리시게 되면 이 표현력이 상당히 늘게 되고 또 그림 실력도 늘게 되고 또 그 안에 표현된 어떤 좌우 대칭 또는 어떻게 여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익히게 됨으로 인해서 스케치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랑 포토샵만 다룰 줄 알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그 점수는 30점이지만 비중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대충이 아니라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컴퓨터 그래픽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출만 하면 된다. 아무리 잘해봤자 몇 점? 30점. 컴퓨터 그래픽은 30점. 못해도 몇 점? 30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했었지만 이제는 약간 컴퓨터의 어떤 작업에 대한 이런 비중이 있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컴퓨터 그래픽 강의를 어떻게든 들어서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감이 있으면 돼요. 저한테 컴퓨터 그래픽 배우라고 하면 내가 하겠어? 저 잘하거든요. 전 진짜 안 배워도 돼요. 이런 식의 자신감. 뭔가 꺼리낌이 있거나 좀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여튼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면 하여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무슨 과가 갈 거죠? 시각 디자인. 그래,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을 잘해야지. 물론 컴퓨터 그래픽이 전체는 아니지만 표현의 수단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이. 표현을 잘 못하면 그만큼 내가 아이디어에 또 제한을 받는다고. 잘 달아야 돼요. 컴퓨터 그래픽, 헤어 디자이너가 가이즈를 잘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은 되게 창의적인데 가이즈를 못해.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만들면 연구를 만들어. 돼, 안 돼요? 아니, 왜 헤어 디자이너가 왜 가이즈를 해? 무슨 엿장수야? 해야죠. 잘 달아야 돼. 근데 기능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노력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물건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요. 왜 좋아한다? 다 이유가 있어. 항상 질문하라고 해서 왜라고 질문하란 말이에요. 편하다는 건 뭐예요? 노력하지 않고 내가 기능이 향상된다는 얘기야. 노력하지 않고. 자, 핸드폰을 내가 이걸 엄청난 시험을 보고 얻어요? 암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걸 구입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초능력자가 된다고요. 초능력자 아니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소통하게 되고 알고 싶은 정보를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가 되는데 나의 노력 대비 어때요?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좋아해. 네? 옷도 봐봐. 못생겼는데 옷을 잘 입으면 세련돼 보이고 이뻐 보이지 않아요? 물건이 나의 능력을 향상시켜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듣는 건 마찬가지로 나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의 물건과 무형의 물건이 있어요. 보이는 물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물건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사는 건 무슨 물건이야? 무형이죠.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 그 공각기도인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USB 꽂아가지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일로 와. 그리고 탁 꽂아주고 가져가. 그래서 탁탁탁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하나는 몸속에 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넣는 것은 암기해야 되고요. 몸속에 넣는 것은 숙달해야 돼요. 근데 머릿속에 넣는 것과 숙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힘들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귀찮아서예요. 힘들어서는 변명이야. 왜? 귀찮아서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귀찮다는 말을 안 해. 대신 뭐라고 해? 힘들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해서?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야. 솔직할 것처럼 얘기해야죠. 귀찮지 무슨 힘들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머릿속에 넣는 건데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서의 어떠한 운동이 되어지는 거라 되게 싫어하고요. 몸에다가 지금 선생님 살이 많이 쪘는데 몸에 살을 빼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 귀찮잖아. 예, 그래서 숙달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해. 그래서 나의 경험,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도 보고 왜 필기시험을 보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덥나요? 자, 그러면 여하튼 간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먼저 시각 디자인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각 디자인이 무엇이냐부터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요즘 아이들 이렇게 요즘 학생들이 더 어려울까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더 어려울까요? 지금이 더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심미성. 아니요, 심미성이 아니라 몸이 더 과거에는 몸이 더 힘들었어요. 현재보다 과거에는 몸이 되게 힘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과거에는 졸업하고 나서 졸업증명서 띄려면 저 부산까지 갔어야 돼요. 부산에서 나왔으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네트워크가 돼서 얼마든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등본도 띄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편해졌죠. 근데 과거에는 마음이 좀 편했어요. 왜 편했느냐? 다 같이 못하고 다 같이 그지였고 그랬어요. 다 같이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별로 과거에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좀 편했어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나와 비교된 누군가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을 안 한다는 건 못생겼다는 얘기야. 왜? 여러분 생활 속에 잘생긴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 못생겨 보이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거든요. 응? 콧물이 나오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래. 현재는 너무 화려한 게 많고 너무 대단한 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는 화려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커요. 근데 사실 화려한 게 정상은 아니에요. 화려하니까 TV에 나오는 거고 화려한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소통의 수단이 너무 많아져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왜 당신이 뭘 먹는지를 내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래요? 과거에는 상대방이 뭘 먹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SNS에다 뭘 올릴 때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때 올리니 그냥 집에서 대충 먹는 음식을 올리니 특별한 것만 올리는 건데 그 정보를 보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느냐? 그거를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비벼 먹는 그 음식 먹으면서 나는 아유 불행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가 많은 시대냐? 정신병이 많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신의 병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가 되니까. 다 같이 봐보면 괜찮은데 나 혼자만 바보라고 느낄 때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왜? 동물들도 보면 무리 가운데서 약한 애는 도태되거든요. 뭐 소떼 이럴 때 보면 그 안에 약하다 하면 누구한테 잡혀 먹어요? 생존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군중 안에서 내가 대단하진 않더라도 그 군중 사람들 수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요즘에 사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네. 안타깝고 진짜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 그렇지 않은데.
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뭐예요? 확고한 어떠한 자기만의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 홍대랑 주로 강남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학원도 제가 운영을 했잖아요. 처음에 강남에서 학원 차려서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젊음의 거리 아닌가? 점집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잖아. 그죠? 점을 보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재미로 볼 수 있지만 점을 보러 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서 뭘 물어보는가? 정말 대단한 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걸 물어보랬더니 고작 한다는 게 남자친구와의 궁합?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았겠어요? 아니 그 남자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 내 자신이 아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 확실함이 없다는 거잖아. 게다가 취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야 진짜 나도 할까 생각 중이야. 야 거기 가가지고 길거리에다 깔아놓고 10분에 5,000원이면 야 할만하지 않습니까? 응? 궁합도요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 무슨 예? 그냥 그리고 다 똑같아.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가는 그 젊은 애들의 어떤 정체성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도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알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서당계 3년이면 우리 속담 뭐가 있어요? 풍어를 읊는다는데 디자인과 2년과 4년을 인간인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시각 디자인을 정의하지를 못해. 걔보다 못하나? 학생 탓인가? 학생 탓도 있겠지만 교수님들도 얘들이 다 알겠지 하고 안 가르쳐줘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안 하고 대충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더라도 막연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알 듯 하면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처음에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각 디자인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바로 이 첫 시간이 뭐다? 바로 시각 디자인 개론.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아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나면 어디 가서 이제 시각 디자인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응? 그림 잘 그려서 디자이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고등학교 이제 저 상담 엄마들이 상담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그림만 그려요. 근데 왜 디자이너가 돼? 그냥 그림 그려야지. 에? 디자이너들은 공부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좋은 대학 가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랑 대학은 상관이 없어. 학교 졸업하고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지금? 해야 돼요.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요즘에 뭐라 그래? 무슨 교육? 평생 교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돼, 공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 그럼 뭐야? 학교 다니면서 학벌 따고 시험 봐서 점수 받아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걸 막 이게 아니야, 공부는. 오늘 또 공부의 개념도 이해를 할 겁니다. 아셨어요? 네. 예, 이해하고 알아야 돼. 이해하고 알고 하는 거랑 막연하게 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효율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효율. 덜 힘들다고요. 이 세상에 쉽고 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편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카페 안에 우리 학생이 힘들다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기가 뭐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그랬다더니 뭐 대학 나온 애들이 자기를 비웃었다 막 이러면서 참, 대학도 지가 엄청난 대학을 나와야 비웃을 자격이지,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웃긴 놈들이야, 그지? 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좋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좋아서 하게 되면 견딜 힘이 더 생겨요. 엄마 아빠로서 사는 거 어려워요.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인드가 있다는 것은 엄마 아빠로서 힘들지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견디지 못하면 뭐예요? 버려버리잖아요. 요즘에 뭐 자기가 시집 다시 재혼 못할까 봐 아이를 버려버리고 이런 거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덜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특히 시각 디자인 분야는 되게 좋은 분야예요. 아주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뭐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딱딱 떨어지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회계사는 일을 계산해가지고 딱딱딱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직업들 있죠. 또 기술로만 하는 아주 그냥 기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창의가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절대 로봇이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애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창의가 없어요.